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죠. 12지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식간은 이 식간이라는 것은 어떤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고유의 이 속성이 가장 중요해요. 고유의 속성. 그러면 이 12지는 이 고유의 속성들이 어우러져 있는 거라서 여기는 이제 어떠한 그 일정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특징이 반드시 존재하는. 그러니까 12지는 그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패턴들을 묶은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해서 이 설정과 확정이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에서 이제 이 정신적과 행동적으로 이렇게 다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과 행동적,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우리 묘진사와 유수레가 이제 우리가 이제 행동을 나타내는 건데, 이 묘진사와 유수레가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이 정신이 가미가 돼야지만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자축인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거고, 이거는 오미신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행동의 이제 근거가 명확하다는 거죠. 물론 이 행동 안에는 이미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 정신 안에는 물론 행동이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자축인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겠어요? 자축인이라는 정신적 영역이 포함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겠어요? 행동을 다른 말로 물질이라고도 얘기하면 되죠, 이제. 물질적 행위니까. 어떤 게 되겠습니까? 뭐, 자축인은 뭐, 유수레를 거쳐서 자축인이 오니까. 그러면 이 자축인이라는 것은 유수레가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미신에는 오미신은 묘진상에 포함되고 있는 거죠. 묘진, 네. 그렇죠. 다만 이것이 이제 지속적이냐, 그냥 단기적이냐.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단기로 끝날 것인가,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주에 오화가 있다고 치자요. 그럼 얘는 반드시 이 묘진사라는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도 이제 묘진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냐, 아니면 이게 어느 시점에 지나서부터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면 점점점 쇠퇴기를 걷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걸 항상 알아두라는 거죠. 우리가 묘라는 걸, 묘진사라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즉, 자축이냐라는 어떤 정신적 부분이 포함되고 있는 건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냐, 안 되냐, 그러한 문제점이 이제 도출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12지는 일정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간의 고유 속성과 12지의 일정한 특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식간의 고유 속성은 이제 우리가 초급 과정을 떠나서 이제 중급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할 일과 열정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이제 찾아냈고, 그러면 12지의 일정한 특징은 뭐냐? 할 일과 속성을 통해서 어떤 시절의 이제 적절함을 얻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각 12지의 일정한 특징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 다음에 식간의 고유한 속성을 이미 다 배웠고, 그래서 이제 지금 파트에서는 이제 12지의 일정한 특징이 어떠한 그룹으로 연결되나, 이 설정의 그룹과 연결되는 것과 확정의 그룹과 연결되는 것. 그 중에서도 이제 정신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형충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제 그 실력 다지기에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자축인이라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정신적 설정의 구간, 요거를 배울 겁니다. 그럼 자축이라는 의미 뭐야? 행동적 확정이 들어있다고 머릿속에 빨리 이해해야 돼요. 행동적 확정이라면 그대로 쓰세요. 그 유술이라는 요러한 행동적 확정한 걸 가지고 새로운 정신적으로 다시 설정으로 돌려놓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정한다 그런 것을 우리는
확정한다 이런 거 무슨 이거 설정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 확정한다는 걸 우리가 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반드시 음양이 존재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양이라는 것은 뭔가 설정하는 건데 어떤 부분으로 정신적 영역이라는 거죠. 그 음이라는 건 행동 쪽으로, 행동 쪽 다른 말은 물질적이겠죠, 이제. 확정하는 건 음이라는 거면 뭔가 확정하기 위해서 된다는 거죠. 항상. 뭐 어떤 사주가 이렇게 유술애가 있는 사주와 자축인에 있는 사주 구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각각의 자축인, 유술애가 갖고 있는 어떤 일정한 특징은 반드시 존재해요. 일정한 특징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이제 어떤 행동적 어떤 실행력을 어떻게 이제 보내는 건지 찾는 과정이에요. 요거를 요 행동적 실행력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시절의 적절함이 나오는 겁니다. 시절의 적절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확하게 해수와 자수의 차이점은 이제 알겠죠. 네. 또 왜 우리가 해자축을 우리 이제 이거 수라고 얘기하지만은 요 해수, 자수, 축토의 일정한 특징은 다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한 거는 해수는 행동적 확정을 완전히 끝내다. 근데 자축에서 다시 이걸로 정신적 설정으로 다시 시작하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겨울에서 가장 음적인 모습이 어디예요? 가장 음적인 모습 해수입니다. 해수. 그럼 자수부터 이제 음이 양으로 점점점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해자축에서 가장 양적인 것이 어디겠어요? 축. 역시 여기가 가장 해자축. 수에서 가장 음적인 모습은 해수가 되지만 이게 가장 수 기운에서 가장 음적인 거지만 이 수기운에서 양적인 것은 축토라는 거죠. 그럼 자수는 뭐냐? 바로 음양이 서로 교차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지장각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해수 자체에서만 따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무슨 해월생이랑 자월생 전부 다 삶의 방식이 다 틀리다는 거. 왜? 여기에는 일정한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수라는 글자의 특징, 해수는 뭐야? 그냥 해수의 특징이 뭐야? 이건 그냥 가장 좋은 게 모으다입니다. 모든 것을 모아서 다 얼리다, 응축시키다는 거죠. 모으기만 하는데 열중하는 거지만 자수가 있는 사람은 그 모은 것을 어떻게 좀 새롭게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축은 이제 그것을 활용할 준비라는 것을 다 갖춘 거라는 뜻이죠. 해자축에도 이러한 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임수의 에너지가 점점점 개수의 에너지로 변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요 임수는 뭐랑 체를 이루고 있습니까? 신금. 그렇죠. 바로 신금과 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개수는 뭐랑 체를 이루고 싶어 해요? 간목. 그렇죠. 그러면 개수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신금을 간목화시키는 거예요. 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임수한테 자꾸 이제 신금을 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임수가 신금이 없이 가만히 있을 때 처음엔 나중엔 전부 고갈됩니다. 그럼 나중에 임수의 작용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처음엔 있지만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에 신금이 있는 구조와 없는 구조. 이래서 이런 구조예요. 개갑 구조랑, 여기 없이 그냥 개갑 구조랑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오는 거죠. 이건 계속적으로 지속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한시적으로 나중에는 이 신금이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때 이 개수는 이제 우리가 말하던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때 나쁜 놈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겁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겁자라고 부르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이 요 구조에서는 엄청나게 개수가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주에서는 반드시 이런 배합들이 잘 유지가 돼야지만이 이 사주가 삶의 흐름이 평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없어 그러면 임수는 뭘 선택할 거야? 이거 있는 대로 찾아가면 돼요. 그럼 어디로 찾아가? 신금이 잘 뛰는 데가 어디예요? 유술에 잔뜩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유술에는 어디예요? 저 서쪽에서 북쪽이니까 서북방으로 이사 가시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니면 뭐 가을에 좀 기다렸다 가을에 하시오. 아니면 유술이라는 것은 뭐야? 창고자 돈이 많은 거 은행 가서 꾸시오.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 유술이니까 어디 저기 뭐 여기 금들이 많으니까 뭐야 저기 금이 많은 지역으로 가시오. 금이라는 건 뭐야? 그러면 딱딱한 것들, 큰 것들이잖아. 완성된 거잖아. 그럼 뭐, 네. 뭐 제철, 뭐 항만, 뭐 항구, 뭐 큰 기계가 있는 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건 우리는 이제 뭐 물상대체 아니면 그 뭐라 그래 하여튼 뭐 그래 물상대체가 되냐 안 되냐 뭐. 근데 사주는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냥 이미 물상대체를 하고 살합니다. 물상대체를 하고요. 그게 직업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사주 구조가 그렇게 생기면 그 직업으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주 그 직업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구조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기준점에서 이 사람의 이 본성인 이 연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본성은 나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발점. 왜냐면 어디서 출발하냐 이거죠. 어디서 출발하냐. 이 겨울, 봄, 여름, 가을에서 또 위냐 아래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월생이라고 쳐보자고요. 술년생이야.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술, 병술은 어디냐 이거죠. 갑술년생, 병술년생은 어디예요? 예? 요 공간은 있지만 이 병은 여기잖아요. 병은 여름을 주관하고 있고 갑은 봄이잖아요. 예? 겨울은 임수고 겨울은 경금이라고 분명히 배웠잖아요. 여기를 총 지가라고 지금 얘는 어디예요? 수월의 평면적 공간은 이거 입체적으로 따지면 어떠냐? 전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갑술은 병술은 그래도 금방 찾지만 갑술은 너무 멀리 있잖아. 이걸로 알라 그러면요. 요거를 한없이 위로 올려야 돼요. 그러면 갑술은 이 포물선이 직선으로 아니라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꺾인단 말이야. 예? 곡선의 크기가 틀리겠지. 왜? 갑이라는 공간이 여기 있는데 술과 연결시키려면 최대한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어? 경술은 바로 요 위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으면 쓰면 되고 임술은 바로 옆이니까 가깝지만 요 갑술과는 되게 멀리 있잖아요. 네. 이거를 표시하려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올려야 돼. 이 구역을 나누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위해서 그러면 갑술년에 태어난 사람은 뭐야? 뭔가 하려 되게 오래 걸린 사람이구나. 어? 술이란 공간에 갑을 맞이하려면 되게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경술은 뭐 바로 거기니까 금방 이게 되고.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요런 게는 요게 이제 육식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술년생들 아니면 갑술월, 갑술일주, 갑술시금은 얘는 뭐 뭔가 오래 걸리겠구나. 오래 걸리는 직업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술을 갖고 있길래 선생님 혹시 우물파세니까 우물파고 있더라고. 관정 사업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네. 그런 거 해요. 뭐 땅 파는 거 막 드릴가루 땅 막 파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직업을 갖고 있더라고. 지가 알아서. 음.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왜냐, 갑은 봄이 있는데, 갑은 봄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공간은 가을이야. 대칭이잖아. 가장 멀리 있잖아요. 가장 빠르빠르 하는 건, 빠른 게 뭐야? 경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씨 뿌리면 바로 이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사람들이야. 되게 성질 급합니다. 모든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경술이란 뜻이에요. 임술은 그거보다 조금 늦겠죠. 임술은. 대신 임술은 뭐야? 이건 너무 성급해. 왜 임술은 겨울인데 이건 가을이잖아. 네. 이런 사람들은 미리 와서 기다리는 사람들. 약속 장소에 꼭 1시간 전부 와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고 전화해. 왜 늦게 오냐고. 약속 장소가 5시인데 4시 반에 와서 왜 늦냐고. 투덜투덜 거리는 애들. 이게 임술이라는 거야. 근데 반대로 병술은 뭐야? 너무 느긋해. 여기는 가을인데 여기는 뭐야? 여름이야. 아직 여름이야. 올라면 한참 걸려. 5시 약속했는데 6시에 와서 회원님 있는 없는 핑계 다 대고 뭐 지하철이 빵꾸 났다는 둥 뭐 말도 안 되면서. 이 병술들입니다. 무술들은 딱 제 시간에 옵니다. 네. 딱 제 시간에. 이 갑술들은 뭡니까? 아유, 다음에 보자. 너무 멀어. 나 거기 가려면 한참 걸려. 아직 출발도 안 했어. 네. 이런 애들은 5시 약속하면 끝날 때쯤 오는 애들 있잖아.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은 보러 올게, 이런 애들. 음,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어떤 사주가 오늘 갑술일이야. 네. 그럼 내가 뭔가 생각했던 일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구나. 아직 때가 아니구나. 음, 그럼 언제 때가 되겠어요? 그럼 서로 양보하는 거 언제예요? 겨울에 되는 거. 겨울에. 그러면 갑술이 양보하려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해자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갑목도 사오미로 나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요감 갑자 을축에서 요때 서로 만나겠죠.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술토가 알아 내가 그쪽으로 갈게. 내가 글로 갈게. 갑수 같은 건 이 중간에서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갑술. 너무 대칭이니까 야 우리 중간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을 유지하려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연지라는 것이 그런 걸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연지는 그런 출발점. 모든 연월일시는 모든 연주에서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를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본성, 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주가 그런 의미라고 하면은 이 월주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왜 여기에 자가 있고 자가 있다 그럼 똑같이 이제 해석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주는 뭐야? 이 사람의 이 본성이 되는 겁니다. 본성. 출발점이라는 거지 봐. 그럼 월주는 뭐냐? 요 본성을 가지고 펼치는 겁니다. 월주가 본성을 펼치지 일주를 갖고 있는 거 펼치는 게 아닙니다. 일주는 월주를 펼치는 거고 일주는 시주로 펼치는 거야. 시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펼치는 이 방식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월주는 이 연주를 펼치는 거지 일주를 갖고 펼치는 게 아니에요. 월주는. 이 일간이 여기 자기 할 일이 있어도 이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월은 누굽니까? 이 월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자. 갑일간이 천간에 경금이 있어. 그러면 할 일이 뭐 하고 싶으잖아. 네. 근데 이 경금을 차지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여기 이 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월지 원하는 거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 뭐 신이라든가 술이 있으면 이거 금상첨화죠. 네.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병오가 있어. 그러면은 의욕을 보여줘야 돼. 왜 여기 간목이 여름을 봤으니까 어떻게 능동적 열정이잖아. 네. 뭔가 막 의욕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네.
통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할 일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의욕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되게 의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갑경호 조합에 여기 이제 일지가 뭐냐에 따라서 아니면 연주에 이 경호 월주 그러면 여기 연주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거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이 간목 아니면 기토가 오게 돼 있어요. 이 경호월에 태어난 사람은요, 천간이 무조건 갑년 아니면 기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 경호를 통해서 무조건 연주를 가게 돼 있습니다. 갑목일간 경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기 천간은 무조건 갑년 아니면 기년밖에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년의 경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조건 이 헛발지라고 있어요. 헛발지. 이게 경호기 조합이에요. 대학교에서 공부한 거 전혀 써먹지도 못하고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갑이 있으면 열심히 이제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 자체가 정해진다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60까지 공부하면. 근데 중요한 건 이 패턴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일주는요, 월주를 절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연주를 절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연월은 뭐야?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정. 이거는 뭐, 다른 말 천륜입니다. 천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천륜이지 이걸 무슨 수로 버려? 천륜. 호적은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로도. 친권자 주제 부정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소송 외에는 결정된 천류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 요거는 일륜입니다. 일륜. 선택은 일륜입니다. 이게 선택사항이라서 태기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네. 선택이면 일륜입니다. 일륜. 반일륜적 행위라고 그러잖아요. 반일륜적 행위. 네. 이렇게 항상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요 일지와 시주밖에 선택 못 해요. 모든 사람은요. 네. 그러면 결국은 다 답 있잖아요. 결정된 게 많고 선택 사항이 줄어요. 그러니까 4대 3이에요. 4대 3. 일간은 어디에 붙을까요? 일간이 여기 붙으면 4대 4가 되는 거고 일간이 여기로 붙으면 5대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집에 한 분도 없고 맨날 일만 해요. 뭐 5대 3이에요. 5대 3. 그리고 일간은 4대 4밖에 할 수가 없어. 일간인 나의 인식체계는요. 4대 4가 맥시멈이에요. 네. 여기가 5, 6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4개가 있는데 여기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갑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가 칩시다. 병자가 있다 이거야. 근데 이건 다 틀려 의미가. 이 연주의 병자와 월주의 병자는 틀린데 여기 갑목일간이 이렇게 있다고 쳐도 어차피 얘는 똑같아 보이지만 다 틀려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병자니까 무슨 글자가 많으니까 오 너무 강하다. 강한 개뿔이 강해.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일간이 선택지는요 일지와 이 시주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요 세 개밖에 못 써요. 4개 받아서 3개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기에 붙을까 여기에 붙을까 항상 고민하는 겁니다. 일간은. 그래서 이 팔자가 되는 거야. 팔자. 근데 보이지 않는 기운을 쓴다 그러는데 그거는 죽어봐야 아는 거고. 하여튼 내가 맨날 이 사주팔자의 구조 얘기 맨날 하지만 그 구조를 빨리빨리 이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축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축에서 또 요걸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크게는 이게 어떤 설정의 구간 중에서 시작이 어떤 정신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신. 예? 뭔가. 네. 근데 이게 뭐냐? 이제 양을 의미하는 거야. 양을 서서히 키우겠다는 거지. 양을 키우겠다는 거지. 즉 외부 여기서 뭐 펼치려고 하는 기운, 그다음에 뭐 외부로 이렇게 해서 자기의 뭐 존재성을 슬슬 부각되려고 하자. 그래서 이 자축인의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자축 과정은 뭐야? 이 겨울에를 활용해야 돼. 겨울이라는 이 특수성을 활용해서 해야 되고, 이는 겨울이라는 특수성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이 축토라는 것은 드디어 뭘 의미하면 겨울 옷을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겨울 옷을 분리해서 봄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봄 옷을 준비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즉, 더 이상 가을 옷은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랍니다. 추가로 가을 옷을 집어넣지 않으면요, 봄에 이 봄 옷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을 옷을 집어넣어요. 우리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을 옷 한겨울까지 입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그 떼국물 하고 봐도 뭐 되게 불쌍해 보이잖아. 나는 뭐 몸에 열이 많아서 괜찮다고 뭐 하지만, 가을 옷을 좀 집어넣어. 그런 애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준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자축어를 통해, 특히 축어를 대해서는 가을 옷은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봄옷과 가을 옷은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기능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제 색깔부터 틀려. 봄옷은 좀 화사한 색깔이지만 이건 우중충한 색깔이에요. 가을옷과 가을은. 두께도 틀리고 이제 섬유질도 여러 가지 틀린데, 이런 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지금은 이 겨울옷을 분리한다는 거면 너무 이제 너무 무겁고 두꺼운 것은 좀 처치하고 그냥 좀 약간 가볍게 입어라. 아직까지는 겨울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봄에 약간 가벼운 옷들을 준비해 놓고, 이는 이제 드디어 봄의 전령사입니다. 봄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드시 이제 이 봄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플러스 이 겨울에 그것도 이제 보조적 작용을 하지만, 가을은 절대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결국 겨울이라는 것은 보물을 나가가는 어떤 이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히 자축에서는. 그래서 해수는 겨울은 겨울인데, 이 사람은 행동적 확정만 중요시하지 어떤 설정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겨울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이 자축이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자고. 여기서는 뭐야? 양을 준비해야 돼. 양. 밖으로 나갈 거. 양. 그럼 우리 양을 대표하는 게 뭡니까? 병화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병화를 항상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축에서는 병화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축에서는 무조건 병화가 필수입니다. 필수. 그럼 여기 병화를 뭘로 해석하느냐? 응? 뭘로? 이 병화가 절초봉생이라는 겁니다. 절초봉생. 쥐구멍에 볕이 든다 이거죠. 삶의 희망이라는 거죠. 희망적 요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시적이라는 것만 하나 알아두자. 한시적. 해 떨어지면 추워요. 또 낮에는 따뜻하지만. 뭐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뭐 자월 축월생인데 병화일간이다. 뭐라고 통변해 주면 돼요. 선생님은 한시적으로만 쓰고
사시면 됩니다. 하면 돼요. 한시적으로. 꾸준히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거. 어?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올해 병년이 왔어. 이 사람이 뭐 자월생이든 뭐 축월생이든 병년이 왔다고 쳐봐. 이 병년에 병대운이 왔다. 이 사람은 이 한시적으로 못 쓰고 올해 병년에는 한시적 올해만 쓰세요. 이 병화를. 그럼 일간과 병화의 관계만 따져주면 됩니다. 근데 병화의 기본 속성이 뭐라 그랬죠? 복습 안 했죠? 병화 그러면 기본적인 속성. 아, 안 되겠네. 속성. 식신이잖아. 네, 식신. 식신 활동을 하시오. 음, 식신 활동이라는 건요, 식신과 상관의 공통점은 뭐냐면, 나의 주체성이라는 거야. 주체성주의에서 식신은, 니들이 뭐라든 간에, 내 입맛대로. 근데 상관은 뭐야? 남의 입맛대로. 남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상관입니다. 이건 내 입맛대로. 이거 먹기 싫으면 말아야. 근데 상관들은, 야, 이거 맛있어. 그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뭐 소금이 좀 덜 들어갔어? 알았어, 내가 맞춰줄게. 예를 들어 식당을 예약했다고 쳐봐봐. 식당 주인이 식신은요, 1인당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4만 5천 원. 됐어. 딴 데 가서 알아보래요. 근데 상관인 사장은요, 5만 원입니다. 4만 5천 원. 그러면 4만 8,500원까지 해드릴게요. 1,500원 빼드릴게요. 이렇게 상관입니다. 그래서 상관이라는 거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상관은 뭐죠? 정화죠? 아니면 상관적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야? 남들과 어떤 설득 작업, 화합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만 다 부리지 않는다. 근데 식신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고집. 그래서 식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복이 있다 그러는 거야. 뭐 니네 아줌마 내가 먹고 사는데 뭐 지장 없으니까 싫은 말고 하면 마.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식신, 그러니까 병화가 있는 사람과 또 병화가 없더라도 해서 경금일간이 이제 임수를 봤을 때도 식신이잖아요. 이런 식신적 관계가 있지만 임수의 기본적 속성은 뭐죠? 편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식신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야? 싫으면 말고지 뭐. 나는 나의 길을 가려둔다. 이게 식신입니다. 네.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십신의 관계를 가지고 파악하는 방법인데, 근데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이 자축인이라는 요 관계에서는요, 그냥 딱 정하면 최자축이니까, 이건 뭐야? 편인적 성향이 정인적 성향으로 넘어가서, 이 목이라는 어떤 비견적 성향으로 이제 바뀌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십신으로 관계를 따져보면. 그럼 편인과 정인은 뭐가 들어있냐면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비견들이 열심히 뭐를 정관들한테 학습을 배우다. 아니 뭔가를 전수받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자축에서는요. 비견들 간목이잖아. 간목들이 정관들한테 신금한테 열심히 학습을 배우든지 뭔가 전수받다. 그러면 요 자축에 있는 임수와 계수는 뭐야? 그거에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다. 그게 바로 이 환경 조성이에요. 그러니까 밖에를 춥게 만드는 거야. 사람들 못 나가게 한 군데 곁에 두려고. 그래서 겨울의 뜻이 이 곁에 옹기종기 모여 앉으라 해. 곁다. 이 겨울입니다. 옹기종기 앉아서 공부나 쳐하라 이거야. 그러다가 낮엔 잠깐 나가서 이렇게 햇빛도 쐬고 이런 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책거리들도 하고 어느 정도
뭐 예비 뭐 시험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인해서 드디어 이제 뭐 이제 새로운 이제 얘네 비견들끼리도 만나서 새로운 이제 이거 자축가장은 뭐 무슨 이게 가정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부터 이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사주에 인이 있다 그러면 7살에서 한 8살 정도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요. 일지에 인이 있어. 어떤 여자가. 응? 네. 그러면 남편을 보기를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애로 봐요, 애로. 애, 아, 실제 이 남편들이 전부 대학원 다니고 있어. 다 먹여 살리고 있어. 네. CG에 인이 있다 그러면, 아, 우리 애들을, 역시, CG에 인 있으면 애들은 뭐 공부 잘하는 애지. 일찍, 이런 애들은 부지런해요. 자식들이. 어? 부지런해요, 이런 애들. 부지런하니까 뭐야? 사건, 사고가 잘 나겠죠? 부지런하니까. 너무 부지런해도 안 돼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부지런해.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사람은 너무 부지런해도, 같이 있는 사람이 피곤해요, 피곤해. 그럼 보면서 적절히 하는 게 뭡니까? 묘. 묘. 묘가 적절하게 하는 거죠, 묘가. 물론, 묘가 네. 적절하게 하는 거죠, 적절하게. 묘. 여름에서 오화가 이제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거고. 가을엔 육아. 겨울엔 자. 그래서 모든 거 시작이 자축인 묘진사, 오미시, 유술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왕지라는 것은 어떤 변화의 시작. 기존의 것을 좀 바꿔주는 어떤 그러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말하는 해, 인, 사, 시 이런 것들은요. 어떤 이 변화라는 이 변화라는 키워드가 없어요. 변화라는 키워드를 그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의 이 일정한 특징이에요. 변화 무슨 개뿔이 변화야.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여. 무조건 시작해. 그러니까 이거 천간을 올리면 이게 임수잖아. 임수. 네. 간목들. 병하고 경금이자. 또 이런 것들 양간들 뭐야? 깃발을 해야 돼. 깃발을 높이 세워라. 이런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뭐 이런 사주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일간들이나 월간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가장 먼저 자기 명패부터 닦습니다. 아니 내가 왔다고 존재부터 알립니다. 명패 반드시 쌓고 아니면 뭐 국기를 올리든가 하여튼 자기의 존재성을 다 알려요. 그 알리는 방식이 이제 간목으로 알리는 거냐, 평화로 알리는 거냐, 경금으로 알리는, 임수로 알리는 거지만 반드시 자기 존재성을 알린다는 거죠. 변화가 없어요. 그냥 시작밖에 할 줄 모르니까. 이런 걸로 간다는 거죠. 경금이잖아요. 경금은 어떤 식으로 자기의 존재성을 알리겠어요? 어떤 식? 경금이고. 글쎄요. 통제하나요? 아, 그렇죠. 간목은 뭐야? 약간 의존적 성향이잖아요. 네. 경금은 통제적, 보호적 성향이라는 거죠. 경금. 네. 이해됐죠?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간목은 오히려 의존적이고 이 조직적인 걸 되게 원해요. 네. 근데 경금은 그게 아닙니다. 통제적이지만 약간 보호적 성향이 있어가지고 네. 어떤 이 독립을 되게 꿈꾸는 겁니다. 독립적 자기 공간, 파티션 항상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명확한 왜 간목은 아직 토를 못 만났고 무토는 토라는 어떤 경계와 한계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 보는 것은 통제적 성향도 있지만 각각의 영역을 딱 나눠주려 그래요. 네. 근데 간목 일간의 사장들은요 그냥 한꺼번에 때려 모아.
야, 서로, 야, 부족한 거 서로 도와가면서 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뭉쳐야 살지 않냐, 그러면서 뭐. 근데 경금 일간을 갖고 있거나 경금 월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형태를 보면 무조건 파티션을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서로 침범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가장. 얘들도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이제 토의 기능이 점점점 쇠퇴되니까 이제 그런 거지만 경금은 지금 막 토를 거쳐온 따끈따끈한 경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과일과 같은 느낌이고 이제 막 열린 거고 이 간목은 이제 뿌리가 막 나온 상태, 햇뿌리 막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을 물상으로 표현하면 뿌리가 모든 사람의 뿌리가 되고 싶다 이런 거고 근본이 되고 싶다. 이 경금은 모든 사람이 나는 열매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열매가 되고 싶다. 모든 사람한테 무언가를 베풀어 주고 싶다.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싶다. 이런 거죠. 간목은 모든 사람한테 이제 이 능동적 성향, 할 일을 제공해 주고 싶다. 뿌리가 있어야지 그 뿌리를 가서 키워서 새싹도 내고 꽃도 피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목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한 성향들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자축인이라는 것이 바로 정신적 설정이라기 때문에 그래. 정신적 설정. 정신적 설정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포인트는 자축과 인의 차이점은 이제 인은 자축을 벗어나온 거고 자축은 아직 인을 못 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축이 인을 보는 거와 인이 자축을 보는 거는 이제 완전히 틀려요. 이게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냐면 이런 구조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이 있는데 예? 여기에 자축을 보는 경우 네. 왜 이게 일주가 이게 시주가 있는 이런 경우는 나는 분명히 인이니까 이게 방향성이 반드시 최소 묘진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방향성이 가는데 이 방향성이 거꾸로 가버렸어요. 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신 낳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겁니다. 자기 뜻하지 않는 방향, 물론 이제 월지랑 어떤 삼합적 관계가 있다 그러면 뭐 자신 낳고 지방으로 좌천되는데 가서 뭐 승진 케이스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일주를 갖고 있는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으로 이 자식을 좀 보면 답답하게 느껴버립니다. 하지만 생학묘 방합으로는 뭐 자인이면 내가 가는 방향이지만 축인 같은 거 이렇게 오잖아요. 네. 이런 거지. 그럼 아스리면 인자는 그 구조상 불리한 왜 그걸 받아들이지만 축이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축이는. 그러니까 자식한테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내 준 만큼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방향성은 일시로 정해져 버렸잖아요. 네. 자식을 향해 주는데 자식한테 다시 야 내가 준 만큼 네가 잘 품었다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되니까 자식과의 관계에서 뭔가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월주에서 이런 자수가 있는데 인이 있다 이거야. 축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틀리겠죠. 방향성 맞았잖아요 다. 네. 똑같아요. 자인인데 이 생화면으로 인이 와야 되잖아요. 네. 또 요거는 뭐야? 생화면도 나가는 거고 이것도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다 틀리다는 거죠.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를 묶으면 뭐야? 이거는 설정의 문제인데 어떻게 정신적 설정의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 사람 뭐야? 정신적으로 뭐야? 부모와의 상당히 모습이 좀 인자나 아주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사회적 이게 부모로 보는 것도 아니면 사회적 직업성과 내 일주가 바라는 거와도 뭔가가 안 좋다는 거죠. 불리하다는 거죠. 이 사람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고 다 설정하는 직업밖에 못 가져요. 자축인이잖아. 네.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6시 15분에 2교시 하겠습니다.
네.